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죽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인생지사 일장춘몽. 정말 덧없는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왜 돈을 버는가? 그리고 돈을 벌어서 기업을 왜 만드는가? 기업을 만들어서 많은 종업원, 사람들을 고용하는가? 또 기업인은 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조양호 회장 어땠습니까? 지난해 4월, 2018년 4월에 자기 딸 조현아의 물컵 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1년 동안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습니까? 모두 18차례의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회사, 그리고 가족, 그리고 자기 집 등등에 모두 18차례의 압수수색이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모두 가족 등 관련 사람 14차례나 포트라인에 섰습니다. 조양호 회장 본인이 4차례, 그리고 부인 이명희 씨가 5차례 등 모두 14차례나 포트라인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펑펑 퍼져 나오고,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나쁜 비리 사실들이 언론에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여된 정부 기관이 모두 11개 기관이었습니다. 힘있다는 기관들이 모두 합세해서 총망라해서 한진그룹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검찰, 경찰, 관세청, 국세청, 또 국토교통부까지 모두 가세했습니다. 11개 기관이 합심해서 한진그룹을 옥죄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정말 제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 하나 큰 정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을 이용해서 대한항공 경영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대한항공, 칼. 이 박탈 사항은 조 회장에 대한 완전 심리적인 그런 케이오스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이것이 죽음으로 가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양호 회장은 평소에 폐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018년 12월에 미국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수술도 잘 되고 해서 경과도 좋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6월에 다시 귀국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바로 국민연금에서 대한항공 경영권을 박탈시켰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회장직, 일종의 이사직을 박탈시켰습니다. 조양호 회장 어떤 사람입니까? 1974년에 대한항공에 입사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회사죠. 그 이후에 큰 노력을 했습니다. IMF 어려운 시절에 아주 멋진 경영 상태로 IMF의 파고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국가적인 일에 헌신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무려 110명 되는 IOC 위원들 가운데 모두 100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지구의 50바퀴를 돌면서 그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자기 돈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치한 것이 바로 동계올림픽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서울올림픽,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도 많은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때 부친인
선대회장, 조중훈 회장과 함께 많은 그런 행동을 벌여서 활동을 벌여서 서울올림픽 유치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국가에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상징인 태극기 무늬를 전 세계에 그렇게 펼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한항공은 1969년에 창설된 조그만 회사였습니다. 월남전 당시에 바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많은 우리 근로자들과 군인들이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는데 그래도 국적기가 이것을 담당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받아서 손해가 날 것이라는 다른 측근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큰 기업 수완으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1972년 첫 번째 미국에 취항을 했습니다. 본토도 아닙니다. 하와이에 취항을 한 것입니다. 1972년, 70년대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 때입니다. 제가 그때 신문기사 읽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호놀룰루 공항에 대한민국 태극 문양을 단 카알기가 호놀룰루 공항에 들어섰을 때 몇 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많은 하와이 동포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카알기, 우리 태극 문양의 국적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 후에 뛰어난 그런 사업 수완을 보였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조양호 회장은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뿐만 아니고 모든 항공에 관한 경영, 홍보, 영업 이런 방식을 모두 섭렵해서 세계 항공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전문 경영인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IMF 파고 때도 아주 값싸게 보잉사로부터 항공기를 구매했고 이것이 이후에 우리 항공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그런 버팀목이 됐다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항공 경영인으로부터 정말 존경을 받는 조양호 회장,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훈장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 경영인, 앞으로 누가 이 같은 세계적인 경영인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박탈하고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보다 더한 전문 경영인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양호 회장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큰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평창올림픽 유치 등등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2004년 세계적인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국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한국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국어 가이드, 북 이런 설명도 가능하게 했고 이어서 러시아 에르미타주 그리고 대형 박물관 등등 전 세계 유명한 박물관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한국어 설명 그런 버전도 만든 사람이 바로 조양호 회장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가족들 문제는 있습니다. 부인 그리고 딸들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족 간의 문제, 가족이 잘못한 것은 그렇게 처벌하면 됩니다. 부인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써서 그렇게 고용한 것은 그에 따른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컵 사건, 물컵 갑질 사건도 이후에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이것을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 사실보다 더 많이 확장되고 침소봉대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좌파 정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태극 문양 국적기가 전 세계로 휘젓고 다니는 것이 보기 싫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한항공 경영권도 박탈하고 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를 완전 옥죄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이것은 사적인 영역입니다.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공적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서 한 푼 한 푼 모은 돈입니다. 그것을 국가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해서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뺏고 또 지금 다른 대기업들의 경영권에 대해서도 간섭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별로 유례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정부가 자꾸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자유기업의 경영권을 뺏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후에 경영권을 뺏은 후에 어떻게 기업 경영에 나서서 지금 대한항공 경영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양호 회장은 1974년에 대한항공에 입사한 후에 여러 가지 경영적인 그런 수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항공 경영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양호 회장이 없는 대한항공, 앞으로 정상적인 날개를 달고 전 세계 그렇게 휘젓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이 저는 많은 걱정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겨우 70입니다. 요즘 70은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전문 경영인,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수술 이후에 점차 경과가 좋아졌다는 조양호 회장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습니다. 폐가 굳어지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보면 검찰에서 얼마나 가혹했습니까? 이렇게 폐질환,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영장 청구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기다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또 기다리고 이런 상황이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모두 18차례나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또 조양호 회장 본인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모두 경찰, 검찰 앞에서 포트라인에 서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이 바로 죽음으로 가게 하는 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검찰이라든지 경찰 수사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피사실 공표는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샘 수사, 심야 수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건 수사로 해서 다른 사항이, 어떤 사항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른 것으로 올가면서 또 수사를 벌이는 그런 일도 잦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인권 국가가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항공, 칼, 이 태극 문양을 단 우리 국적기가 정말 쾌속 항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세계 항공 역사 사상 이렇게 단기간에 발전한 그런 대형 항공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공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 일본의 대형 항공사 잘기도 지금 대한항공에 비해서는 크게 위축돼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페남이라든지 이런 항공사도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IMF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항공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대한항공이 얼마나 힘든 상황들이 많았습니까? 이전 소련 전투기에 의한 대한항공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폭파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을 따져볼 경우에 정말 대한항공은 우리 국민과 더불어서 나가는 국적기 산업, 우리 국내 산업, 그리고 이미지 산업,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천병 역할을 해온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좌파 정부에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아주 잘못 본 것인지 대한항공을 계속해서 나무라고 공격하고 또 비토를 놓고 결국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경영권을 박탈시켰습니다. 이제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이 상당히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대한항공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대기업에서 굉장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그런 정부가 아니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어디로 그 유탄 이런 것이 올지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죽음, 이것이 주는 의미, 이것을 깊이 통찰합니다. 정부 그리고 공권력, 이런 정부의 개입으로 한 위대한 기업 경영인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파란만장한 대한항공 역사, 1969년에 창립해서 지금 5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항공, 제가 이전 세계 여러 나라 출장을 갈 때나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 자랑스럽게 탔던 우리 국적기 대한항공, 이런 모습이 점점점 줄어들고 위축되고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대한항공 얼마나 기내 서비스도 훌륭하고 그리고 발전 속도도 빨랐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또 세계 항공계를 놀라게 한 칼의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항이 잘못되면 그 사항만 지적하십시오. 그 가족 중에서 딸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지적하고 그 문제만 처벌하고 다른 큰 본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손을 대지 마십시오. 정말 이러다가 우리 기업들 다 죽일 판입니다. 지금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등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오늘 박영선과 김현철도 또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불통이고 그리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빨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죽음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조양호 회장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